네. 세 번째 3교시에서는 이제 우리가 3년도에 대한 과제에 대한 소개인데요. 지금 보면은 대상의 산명과 입체뷰 스케치하기라고 되어 있죠. 예제는 뭐 이렇게 페이지에 제가 예제 사례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그 스케치할 대상을 사진을 찍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보이는 뷰를 정투상으로 찍어주면 돼요. 그래서 뭐 인면, 옆면, 뭐 정면, 그 다음에 약간 위치된 면들, 뭐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찍어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옆에다 스케치를 옮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정투상 3면도가 좀 들어가야겠죠. 근데 이게 좀 약간 3면도가 이게 모양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이웃대면이 들어가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요게 약간 좀 잘못됐죠. 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이렇게 좀 틀어가지고 이렇게 놔야지 좀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모양이 아니고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한쪽 구석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 한 구석에는 일단 먼저 3면도를 이제 그려서 일단 형태를 좀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는 지금처럼 퍼스펙티브로 물체를 그리는 작업들 이렇게 작업을 진행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스케치할 때 이 3면도와 3차원 이차표를 같이 표현해 주면은 이 형태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훈련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항상 습관적으로 3면도와 함께 입체뷰를 그리는 거,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 이미지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걸 찍은 다음에 파워포인트나 이런 데서 편집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얘도 마찬가지죠. 요거는 이제 바로 좀 되어 있죠. 이렇게 항상 3면도는 이웃된 면들이 같이 옆에 있어야지 좀 파악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얘는 보니까 용기인데 용기를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찍어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또 3면도와 함께 입체 퍼스펙티브 투시도에 맞게끔 그려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례가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 디테일하게 그리지 말고 간단하게 그려도 상관없어요. 지금 이건 이제 거의 정밀 묘사에 가깝게 사례가 나와 있는데 뭐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좀 약간 아쉬운 부분 보면은 물체는 약간 지금 라운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라운드가 안 되어 있죠. 약간 라운드를 하여튼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한번 배운 대로 사용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또 이런 이게 만약에 이제 이게 A4 용지가 약간 좀 이렇게 용지에 맞춰서 그린다고 하면은 약간 구성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입체뷰는 너무 하나만 그리지 말고 얘도 마찬가지로 2개 이상 정도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 과제 3년도 과제는 일단 3개 중에 한 2개 정도만 선정해서 여러분들이 또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여기 뒤에 있는 3년도 과제 또 2번째가 있거든요. 이거는 1개를 선정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1개 선정. 그래서 우리가 늘 과제는 3개를 이어서 했잖아요. 3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2개는 대상의 설명과 입체뷰 스케치.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대상을 관찰하는 거죠. 관찰 사진. 사진과 함께 요 삼면과 입체 스케치가 이제 첫 번째 과제이고, 그 다음에 2번째 과제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관찰 스케치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곧 이제 그 중간 과제라든지 이제 아이디어 스케치, 그러니까 좀 약간 그 뭔가 대상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내기 위한 그런 연습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좀 연습을 해보는 건데, 요거는 지금 현재 책에서 나와 있는 예제를 가지고 한번 요 방식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책은 보면은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면은 일본 사람이 지은 저서예요. 이것도 꽤 인터넷, 일본에서는 약간 좀 유명한 책이긴 한데, 그래서 관찰 스케치를 해보는 거죠. 궁금한 것을 그리며 즐기는 관찰 스케치. 히카키 마리코가 저서했다. 프로덕트 디자인은 히카키코 마리코. 일상 속의 물건을 그저 사용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관찰하고 스케치하는 방법을 통해 그 대상이 또는 그 제품에 담긴 디자인, 구조, 소재에 대한 제작자의 의도와 공학적 지혜를 깊이 있게 맛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책이다. 그래서 딱 우리 수업 내용하고 맞아 떨어지는 내용들이죠. 단지 보고 그리는 거에 그치지 않고 그 대상에 대한 것을 관찰하고, 또 그 대상이 갖고 있는 특징, 형태적인 구조라든지 디자인적인 특징, 또는 소재에서 느껴지는 어떤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이제 메모를 같이 병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차례는 제가 또 수업 시간에 이 책을 또 소개할 부분이 또 생길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에도 보면은 3면도를 통해 제품을 이해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3면도를 통해 비례, 물체가 갖고 있는 그런 비례 있죠. 만약에 뚜껑이 있는 용기라면 뚜껑과 바디의 비례라든지 정확한 크기와 형태 비례를 파악하는 방법,
그 다음에 투시 돋보기를 통해서 입체감 있는 그림을 그리는 방법, 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죠. 간단한 구조물, 육면체, 원기 등 기본적인 형태로 단순하여 파악하는 방법 연습,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형태나 유려한 디자인, 관찰, 스케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속에 나와 있는데, 일단 여기서 나와 있는 스케치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스케치 방법대로 한 번씩 처음 해보는 스케치 과정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뭐 이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건 이제 바세린 로션통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보통 우리가 바세린 로션통만 디자인할 수 있지만은, 이 바세린 로션이 통이 갖고 있는 그 특징, 또 들을 스케치해 놓은 것들인데, 지금 보면 다 이게 이제 일본어라서 좀 해석이 불가능하긴 한데, 지금 대충 보더라도 여기 보면 이제 삼면도가 나와 있죠. 삼면도를 통해서 제품에 대한 어떤 비례적인 거, 이건 아마 직접 줄자를 갖고 쟀을 것 같아요. 여기는 36이다 60이다 이렇게 해서 비례감 같은 것들을 파악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니까 이제 뚜껑이 열고 닫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하고 있었죠. 이건 아마 진짜 내가 물건을 사용을 해야지 그릴 수 있는 부분이죠. 사진으로 봐서는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구해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가지고 있는 거를 대상으로 진행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제가 AI를 통해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봤는데, 일단 보니까 실제 물건을 보면서 내가 관찰한 내용들을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로고가 두껍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양쪽 뚜껑에 홈이 있는데, 홈이 있다. 그 다음에 윗뚜껑만이 완만한 원호, 여기가 완만하다 이런 걸 나타냈고, 또 측면은 완만하지만 마지막 모서리는 엣지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되면서 삼면도에 대해서 약간 설명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보통 그림 옆에 이렇게 글씨를 넣는 행위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아이디어 스케치 할 적에 그 스케치 옆에 여러분들의 어떤 그 대상에 대한 설명을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런 관찰 스케치를 통해서 기록하는 것들을 한번 연습을 해보고, 또 물건 대상이 갖고 있는 특징들, 이런 것들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기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있죠. 특히 여기 보면 이제 물건을 이제 쌓는 방법에서도 보면은 이 윗면과 아랫면의 어떤 뚜껑 부분이 닿는 면이 좀 움푹 들어가고 이게 약간 좀 잘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밑면에 블록한 형태에 딱 맞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진여시 깔끔해서 좋은 것 같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안쪽 라인 같아요. 안쪽에 손가락을 이렇게 찍어서 바르는 타입이죠. 그래서 손가락이 깨끗하게 유지되는 완만한 형태, 요 모양을 나타내는 거겠죠. 요건 아마 이 사람이 측측을 해가지고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의 관찰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뭐 조금 찾아서 넣을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보고 관찰한 내용을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례는 좀 몇 개 찾아놨으니까 그 사례를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도 대상 하나 선택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한번 관찰한 내용을 기록하는 거. 근데 이제 기록과 함께 그림도 같이 그려 넣어 줘야겠죠. 요건 이제 밀란의 이렇게 생긴 연필깎이죠. 굉장히 사이즈는 작죠. 28mm니까 거의 3cm 정렬면체에 해당되는 건데, 손 사이즈만 보더라도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지금 3면도가 일단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정면이 있고, 그 다음에 상은 이제 윗면이죠. 그 다음에 뒷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뚜껑을 딱 열었을 때 내부에 있는 모습들, 그래서 약간 치수도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상에 대해서 3면도를 그리고 간단하게 여기 치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치수는 너무 디테일한 치수는 하지 말고 약간 큰 스케일로 들어간 치수 있죠. 이런 치수들을 여러분이 직접 자를 가지고 한번 재보고 기입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사용하는 동작이 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구조, 내부 구조가 현재 또 들어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해보면은 일단 윗면, 정면, 밑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각 부분에 이 라운드가 1.5 라운드가 되어 있다. 라운드 값이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윗뚜껑이 아랫뚜껑 딱 닿는 거죠. 그리고 그립감 단단히 잡을 수 있도록 그립감 있는 표면이 마감되어 있다. 실제로 보면은 여기서 보면 이런 면들이 미끄러지지 않게 마감 처리가 되었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안쪽을 들여다보면은 칼날 유닛이 있고, 그 다음에 장착할 수 있는 십자 나사로 거의 통일되어 있다. 그 밖에 칼날 유닛이 회전하지 않도록 또 고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부분이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부스러기가 아래쪽에 모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아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모인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연필깎이 하면은 별로 뭐 설명할 내용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은 지금처럼 파고들면은 의외로 그 한 지면 안에 소개할 수 있는 내용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간단한 사례죠. 화장품 패키지서부터 그 다음에 연필꽂이에 해당되는 거를 보고, 내용 대상은 굉장히 간단하지만은 이 대상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든지 구조, 그리고 크기, 내부 구조 형태, 그 다음에 또 겉면에 대한 어떤 표면에 대한 느낌, 마감 처리죠. 이런 것들도 한번 적어 넣는 거죠. 이것도 이제 간단한 의자죠. 산발이 의자인데 아텍이란 아텍스토 60 알바 알토, 굉장히 유명한 디자이너죠. 알바 알토 디자이너가 만든 건데 위에는 이제 스케일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스케일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결합 부위는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 제품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나무인데 나무를 이렇게 구부리는 그런 기술이 들어가 있다는 걸 소개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제품을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요런 부분이죠. 보통 제품을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서 3개의 나사가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단면을 보니까 지금 내부에 줄이 한 5개 정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알바 알토가 디자인한 굉장히 유명한 핀란드 자작나무로 만든 의자이다. 또 직각으로 구부리는 L-레그 기술을 적용한 것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스케치란 사람은 외형뿐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기술적인 거, 요 부분도 같이 첨가해서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좀 해석해서 제가 한번 넣어봤는데, 일단 다리 하나당 3개의 나사가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왜 3개냐? 좌우의 어긋남이 없다. 나뭇결의 갈라짐을 방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단면에 대한 부분을 또 같이 표현해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L-레그 기술, L-레그 직각으로 꺾는 자작나무 90도로 고르는 방법. 1, 2, 3으로 되어 있는데 틈을 넣는다. 그 다음에 여기 풀을 넣어준다. 본드죠. 그 다음에 고온으로 구부려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아무래도 요 L-레그 기술 요거죠. L-레그 기술을 좀 찾아봐서 넣은 부분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여기 내부 공간이 좀 비어있는 부분까지 설명도 하고 있죠. 네모난데 요거를 이제 둥그렇게 이제 깎았다는 걸 나타내고 있죠. 실제로 여기 두들면은 요 안쪽과 바깥쪽 소리가 좀 다르다고 그러네요. 특히 이 스케치에서는. 그래서 사례를 제가 이거 외에 또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립스틱이죠. 립 38도에 대한 건데, 이것도 내용을 제가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은 요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이 좀 들어가 있죠. 특히 여기 핵심적인 기술은 여기 부분이죠. 입에 닿는 요 부분, 그거를 좀 표현한 내용이죠. 아무래도 이제 이 제품이 갖고 있는 특징을 소개하다 보면은 어느 부분에 집중해서 소개할지 그거를 스케치상에 표현하는 건데, 하여튼 대상은 뭐 여러분들이 자유스럽게 한번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소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삼면도를 가지고 제품의 어떤 형태나 비례를 소개해 주고, 그 다음에 사물의 구조, 그것도 표현해 주면 좋고, 그 다음에 사물이 갖고 있는 특징들, 그런 것들을 자유스럽게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관찰한 내용을 자유스럽게 묘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구해서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을 해보고, 그 사용한 것들을 가지고 그림과 함께, 스케치와 함께 글들을 간단하게 한번 기입해 보는 거. 그래서 아마 이 과제 1에 좀 약간 버전업
된 거라고 할 수 있죠. 요거는 이제 단순하게 묘사한 이미지라면은 두 번째 과제는 보고 그린 거에서 그치지 않고 그 특징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관찰 스케치는 제가 수업 시간 때 계속 이제 또 진행하려고 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스케치를 한번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제는 3년도 과제 일은 2개 하고, 또 3년도 과제 두 번째 관찰 스케치는 또 한겨레 선정에서 총 3개 이미지를 업로드를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수업에 대한 3년도에 대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마지막 4교시에서는 여러분들이 과제로 제출했던 거에 대한 피드백을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